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작년 금년에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 실제 비즈니스는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업 소득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비트코인이라던가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오른 상황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 차익에 대해서 그 올라간 금액만큼에 대해서 내가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CRT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크립토 커런시까지 포함해서요. 현행법상으로는요. 이와 같은 자산의 매각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연방세만 해도요. 20%입니다. 15%에서 20%인데 소득이 높다고 하면 그게 20%로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NIIT라고 해서 Net Investment Income Tax입니다. 이게 3.8%가 추가가 되고요.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서는 주소득세가 추가가 되다 보니 얼추 토탈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30%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굉장히 파워풀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RT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양도소득세, 캐피털 게인 텍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줄이는 건데 소득세를 줄이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이 소득세 절감 플래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빅픽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소득세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순소득을 줄인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순소득이라는 거는요. 소득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요. 첫째로는 소득을 줄이거나 아니면 비용을 늘리는 그런 얘기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나의 총소득을 줄인다는 것을 먼저 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말하자면 내가 소득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과세소득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걸 내 주소득 수입원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제 비용을 늘린다는 거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저러한 것들, 비용 공제, 차비다, 여행비, 식비,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요. 이런 비즈니스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의 매각, 주식 매각 소득이라던가 아니면 급여 생활자들이 받는 W2, 페이롤, 급여라는 것들은 투명하죠. 여기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비용 공제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즈니스 비용 공제 외에 추가로 줄일 수 있는 공제는 뭐가 있을까요? 매년 우리가 1040이라고 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요. 세금 신고서의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소득들을 모아서 나오는 Adjusted Gross Income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하는 항목으로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항목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크게 의료비, 그리고 이자, 그리고 스테이트 텍스, 그리고 이제 도네이션,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자선기관에 기부한 공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디컬 익스펜스다, 이자 비용이다, 또는 스테이트 텍스라는 것은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 내가 세금을 줄이겠다고 해서 이자 비용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 그거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건 뭐냐면 charitable contribution, 즉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만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앞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노력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결과적으로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선기관을 활용한다는 게 뭐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한 3가지 정도일 겁니다. 뭐 넓게 보면 4가지일 텐데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자선기관에 내가 바로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뭐 교회라던가 뭐 학교, 그렇죠? 뭐 우리 헌금 내잖아요. 11조라고 하는데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는 이런 기부금 또는 헌금 다 동시에 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뭐 플래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텐데요.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내 과세소득을 줄이는 이 기부금 공제의 첫 번째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Private Foundation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자선기관을 세우는 겁니다. 장점은요. 뭐 1단계에 말씀드렸던 내가 바로 교회에 기부하는 것에 비해 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그쪽에 돈을 옮기는 과정을 함으로써 바로 그 당해에 그 자금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기부금 공제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 내가 일정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룰만 지킨다면 내가 반드시 이 파운데이션에 옮긴 돈을 그 당해에 외부에 기부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니다 보니 시간을 두고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장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Charitable Trust입니다. Charity와 Trust의 결합인데요. 예전 영상에도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했죠. 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나의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자선기관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넣는, 불입하는 금액도 역시 자선기관에 넣는 거기 때문에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를 받을 것이고요.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행하는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세 역시도 자선기관이기 때문에 다 면세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식으로는요. 좀 더 과감하고 더 공격적인 그런 내용이 될 텐데 Charitable LLC라고 하는 최근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CRT, 세 번째 오늘 주제인 Charitable Trust라는 것은 30년, 40년 넘게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로서 IRS에서도 그 합법성을 문제없이 받아들여온 제도인데 반해 이 Charitable LLC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그레시브하고 최근에 나오고 한 것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4가지 방법이 바로 자선기관을 활용한 공제, 플래닝일 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세 번째 CRT에 대한 내용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트러스트를 세우고 이에 해당되는 트러스티와 수혜자, 베네피셔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트러스티는요. 본인이 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그리고 수혜자, 베네피셔리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은 CRT는 전문 용어로 Split Interest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Income Interest와 Remainder Interest로 나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트러스트에 자산을 넣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이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또는 원금을 내가 가져가는 거고요. 이건 일정한 어떤 fixed term, 뭐 10년, 20년일 수도 있고 내 라이프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자산의 remainder interest죠. 이 남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선기관이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split interes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와 같이 트러스트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이 설립된 트러스트에 내 자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가치가 많이 오른 그런 자산이죠. 이런 자산들을 이전합니다. 트러스트로 옮기는 거죠. 이 과정을 2단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단계는요. 이와 같은 두 번째 단계, 자산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받느냐? 내가 옮기는 자산의 이 가치에 있어서 이 트러스트의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지만 대략 30에서 35%까지를 소득 공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가 뭐 10만 불짜리 부동산이 있고 이게 시장 가치가 현재 100만 불이라고 하면 이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대략 30에서 35만 불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공제 금액이 너무 커서 당해에 내가 소득이 그만큼 되지 않아 모두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제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미래에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이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겁니다. 뭐 그렇죠. 트러스트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소득세를 얼마나 내느냐? 하나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러스트는 바로 그 자체로서 자선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면세기관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요. 본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까 인컴 인트레스트라고 했죠. 이 트러스트의 설립 방법에 따라서 일정 퍼센티지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일정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CRT는 뭐 크래치다, CRUT, 크러시다, 니크럿, 님크럿 등으로 막 나뉘는데 오늘 영상 목적상으로는 그 구분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연말 자산 기준에서 일정한 퍼센티지, 뭐 대략 그 자산의 5%에서 10%를 분배받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받게 되는 매년의 이 배당이죠. 소득은 앞서 3단계였었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charitable contribution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을 활용해서 대략 한 4년, 5년 정도는 세금도 안 내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tax-free income으로서 작동한다는 그런 장점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요. 여기 들어간 1밀리언, 100만 불 가치의 자산에 대해서 제공되는 asset protection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이나 뭐 경제 활동을 하면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나의 비즈니스로부터의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내 재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상황을 염려할 수 있는 건데 이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이요. 100만 불짜리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이 트러스트로부터 내가 매년 받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 크레디터들의 어떤 주장으로부터 나는 fully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트러스트의 강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CRT의 일반적인 설명을 다 한 건데요. 남는 게 뭘까요? 이제 remainder interest라고 볼 수 있겠죠. 남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charity, 자선기관이 가져가게 되는 건데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남는 사람들, 이제 가족들이겠죠. 이걸 우리가 다 또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상황을 또 우리가 해결하고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 트러스트, 아일릿입니다. 예전에 또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물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생명보험에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 처음 5년 동안에 내가 받는 그 인컴 인트레스트를 보험의 불입금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이 보험으로부터 향후에 나오는 그 수령액이 체리티에 넘어가는 그 금액과 얼추 매칭되게 설립할 수 있다면 결국 자선기관으로 넘어가는 리메인더 인트레스트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게 되겠죠. 이 아일릿의 특성상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금액이 증여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더 큰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CRT를 설립한 이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CRT의 전체 그림인데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40년 동안 IRS 등의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합법성을 충분히 인정받아왔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산 이전에 대해서 도네이션,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트러스트가 면세기관이므로 내가 트러스트를 통해 운영하는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완전히 비과세된다는 것. 따라서 여기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옮겨서 매각할 경우 양도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 내가 평생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런티 되는 그런 소득을 내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점도 장점이었고요. 또한 네 번째, 여기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요 모두 에셋 프로텍션, 이 보장된다는 장점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자산기관으로 넘어가는 나머지 리메인더 인트레스트에 대해서도 보험, 생명보험을 연동시켜서 가입하고 초기 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내 소득,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득액의 일부를 보험에 대한 불입금으로 사용할 경우 자선기관을 설립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체 투자금을 가족들에게 온전히 넘기는 그런 상속 계획까지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 내용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보다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지금 만약 내가 자산 가치가 오른 그와 같은 투자 자산, 부동산, 투자, 심지어 크립토커런시까지요. 가지고 있고 향후 매각을 감안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잠재적인 매각 차익 금액이 대략 50만 불, half million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CRT 설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진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CRT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